더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. 윤석열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 발언을 했어. 그러니까 지금 성주 시민들은 군민들은 윤석열 후보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있어. 이건 이슈도 안 돼. 윤석열이 저번에 공약을 냈죠. 그 성주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. 대북 정책, 탈원전 정책은 폐기하겠다. 이런 거, 얘도 인상 진짜 무서워지는구나. 얘. AI도 아니고. 꼴 보기 싫어 잘라버리려다가 지금 덜 잘랐네. 아, 내가 실수했네. 아무튼 이런 거예요. 대통령으로서 고민할 일도 없는 거예요. 거기다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고려, 계산, 셈법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깡통이라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죠. 그러니까 사드 기지가 그러니까 우리가 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여야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어떤 지향을 떠나서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. 실제로 건강에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, 그러니까 그 어떤 안전 차원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예 언급을 하지 않는 게 자신들한테 오히려 유리한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간담회 자리나 기자의 문답 차원에서 그러니까 사드 기지 어떻게 할 거냐 하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처리하겠다 정도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그 경북이라고 하지만 윤석열이 저런 이야기를 하면 경북 사람도 싫어요. 그렇지. 아니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게 멍청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. 이거는.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. 쟤들의 방식이에요. 우리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챙겨주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내쳐. 여기 소위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 요즘 말하고 있는 소위 이게 갈라치기 정치예요. 대통령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최소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성주 사드는 무조건 사드 기지는 정상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버려. 그러면 미국에는 잘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피해는 몇 년 동안 수도 없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. 네. 그러면 요 외교라고 하는 게 그냥 친미 외교만 하겠다는 뜻이에요. 성주 국민들 입장에서는 미치는 거죠, 그거. 그렇죠. 윤석열이 그 유명한 답변이 있잖아요. 홍준표가 작게 502로 실시되면 제일 먼저 뭘 할 거냐.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보겠다. 그런 대답을 했다가 엄청 하여튼 무시당했었죠. 작게 501호가 발동되면 대통령으로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?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하겠습니다. 크게 말고. 첫 번째 대답은 그거였어요. 501호가 뭔지 몰라가지고 맞아. 멀뚱멀뚱 쳐다보다가. 말씀해 주십시오, 그렇지. 말씀해 주십시오. 예. 그랬었죠. 아, 그러니까 아니 세상 이런 바보가 검찰총장 했다는 게 정말 분노스럽다니까요. 검찰총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. 더 바보면 바보일수록 검찰총장이 하는 게 그러니까는 뭔가 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니까. 근데 이제 욕심이 있는 바보가 하니까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죠. 말도 안 되는 욕심을 부리니까.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대통령 될 일은 없어요. 없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필요 없는데 이게 비리 검사에 살아남기 위한 대통령 도전기를 한번 혹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. 정치라고 하는 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자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싸지르는 거야. 이건 말이 아니고 똥에 가깝다고 생각해. 그런 짓들을 하면 상대적으로 거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게 문제지.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.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는요. 친미 외교로만 가면 망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코드라든지 이런 것 호주가 막 문 대통령한테 막 우리 쪽에 붙어라. 예를 들어서 뭐 북경 올림픽 뭐 가지 마라 같은 막 압력을 줘도 우리 국익에 맞는 선택을 내리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. 전혀 그게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실제로 나라 망한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. 그렇죠. 우리 눈앞에 고를 수 있는 떡이 10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미국이라는 떡 하나만 먹고 9개 버리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.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더 많이 있는데 왜 하나만 취하고 나머지를 버려요. 멍청한 짓이죠. 예, 결론적으로 무역량을 봐도 그래요. 중국과는 그 수출입액의 25%, 4분의 1은 중국이고 미국과는 10%가 안 됩니다. 제가 알고 있기에 한 7% 정도 되나? 팩트체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밖에 안 돼요. 주로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긴 한데 그러면 적당하게 줄타기 외교를 해야지. 아유, 이런 애들이 딱 그런 거 아니야? 검사질 할 때. 너 네 편이야, 내 편이야.
예를 들면 형사 쪽의 검사한테 가끔씩 자기 팀으로 끌어와가지고 특수통으로 만들어 주거든요. 내 편 들래 안 들래 이렇게 그 편가르기가 워낙 몸에 배어 있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 검사로서 정치 검사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덮어주고 공범이 되기 때문에 쉽게 발을 빼지 못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검사들도 찾기가 힘든 거야. 그 인맥이 아닌 놈들을. 그래서 일부 검사장들은 형사 쪽에서 데려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다 엮여 있는 거야. 사법시험 동기 막 학교 동기로 엮여 있어가지고 윤석열의 위세가 지금 이번 장모 재판에서 드러난 거 아니에요. 이 외교도 모르는 이 천치가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순간 국민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는 게 문제지. 그러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 중국에 심심한 사과를 전해야죠. 우리가 무리한 말 많이 했다. 내가 나라를 대표해서 사과한다. 이런 메시지는 한번 내야 될 겁니다.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떡해? 매우 쳐라 뭐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아까 이재명 후보 그 편지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민생이라 그랬잖아요. 근데 이 윤석열 후보 지금 하는 행동을 봐서는 정말 본인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미국에 러브콜을 보내고 그리고 중국은 끊임없이 폄하하고 근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 윤석열 평가입니다. 미국 사람들도 보는 눈이 있겠지요. 윤석열은 비어 있다. 아니 그래서 미국도 그거 할 거 아니에요. 어떤 대통령이 돼야지 우리한테 네. 국익에 더 이익이 되나 생각했을 때 미국이 머리 비어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려고 하지 않을까? 미국의 주요 언론 대형 언론사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왜 이재명을 먼저 만나겠습니까? 윤석열은 패스하고 패스하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보도 양을 보면 알죠. 아니,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. 지금 사실상 한국이 일본을 대치하는, 그러니까 중국과의 그 라인에서 힘의 균형을 만들어주는 일본 대체제 정도 위치까지 지금 가고 있거든. 그 한국이 망하게 되면요, 동북아시아는 한국, 일본 다 망하는 거예요. 미국 정계 인사들의 생각 중에 전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. 한국이 훨씬 더 잘 나가야, 그러니까 하수인으로서 부리는 게 아니라 괜찮은 나라 하나가 같이 맞서줘야 되는데 이게 한국이나 일본 둘 다 같이 망하면 중국이 더, 러시아가 더 확대되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미국도 생각 있는 사람 같으면 이재명 지지한다는 거죠. 자, 그런 게 있고요. 또 환경 쪽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처구니 없는 게 환경 공약이라고 발표를 해놓고 미세먼지 줄이겠습니다 하고 탈원전 하겠습니다 해요. 아니, 탈원전을 폐지하겠습니다. 백지화. 이 두 가지. 그리고 석탄 발전소는 계속 짓겠습니다. 그래서 환경단체가 한 말이 이거예요. 윤석열 공약은 환경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보이지 않는 수준. 환경 공약을 발표한다면서 화력발전소 중단 안 하고 탈원전은 폐기하고 미세먼지는 줄이겠다. 서로 앞도 안 맞아. 네. 씨발 진짜.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태어나서 단 한 권도 도시공학과 관련된 책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걸 저는 저 공약에서 읽을 수 있었어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, 도시가 만들어진 역사를 보면, 그러니까 그 이 하수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. 그 하수도 시스템이,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작아요. 다른 선진국들의 어떤 그 역사에 비해서 하수도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도시가 확장할 때,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수도 규제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. 근데 요번에 윤석열이 그 공약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그 음식물을 분쇄해가지고 이렇게 하수도로 내려보내는 거 있죠. 그거를 디스포저라고 그래, 예, 디스포저. 그거를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거 하면 우리나라 하수도 난리 납니다. 우리나라 지금도 하수도가 거의 맥시멈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건설 기술로만 보면 왜 빌라를 지을 때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고 지하 주차장 만들어서 빌라 지으면은 다 좋을 텐데 주차장 해결되고 하는데 왜 안 하냐? 그 빌라 밑에 하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관은 그러니까 전 국토가 높이가 비슷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갑자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한 군데만. 그러니까 그 하수도관 때문에 빌라 밑으로 이렇게 땅을 못 파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음식물 쓰레기 분쇄해가지고 버리면 되지 않니?
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눈에만 안 보이면은 이제 그렇지. 없어지는 걸로 알고 네. 있는 거야. 굉장히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. 줄이는 게 아니고 근데 말은 또 줄인다고 하는 거잖아요. 눈에 내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그러니까. 없앤 보이는 거. 거지. 이게 어디선가는 버려지고 있는 네, 건데 네. 사실은 그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하수도관을 통해서 그 관을 무사히 통과한다고 쳐요. 그러면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? 그래서 무조건 지금 그 허용되는 건 아니고요. 그러니까 홈쇼핑에서 파는 디스포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갈아서 내리는 방식이 아니고 거기서 그걸 일부만. 말리고 한 그 과정인데 이 환경공학에 대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각 분야에 똑똑하게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. 이 사람의 장점 그냥 압수수색이에요. 근데 압수색만 아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. 환경공약이 예를 들면 지금 추세는요. 탈원전을 폐기하면서 어떻게 탄소 중립을 맞추냐고. 탄소 중립 지금 우리나라 안 하면 경제가 망한다니까? 근데 원전이나 탄소 중립 환경에 관심 있는 무속인이 주위 없는 거죠. 그런 무속인을 소개시켜줘야 되겠구나. 환경에 관심 있는. 근데 푸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압수수색도 굉장히 합리적이네요. 음식물 쓰레기 압수수색해. 딱 이러면 싹 없어질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나도 네. 그 가끔씩 고민할 때 있거든요. 음식물 쓰레기라는 게 대한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돼.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이 뭐냐면 동물이 먹을 수 있는 것만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하라 그래. 그러니까 같은 음식도 먹었지만 갈비뼈, 조개 껍질 이런 건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고 일반 쓰레기예요. 근데 음식물 쓰레기로 따로 배출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걸 정말로 잔반으로 돼지 키우려고 쓰는 그게 아니에요. 뭔지 모르겠죠? 네. 모르겠지. 네. 윤석열이 그 정도 수준인 거야. 이렇게 모르는 수준. 인정합니다. 왜냐면 반으로 사용할. 음식물 쓰레기라고 하는 게 대부분 수분으로 돼 있단 말이야. 김치건 뭐건 간에. 요거를 쓰레기 처리장으로 바로 가면 있잖아요. 그걸 태울 수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. 수분이 많은 거는. 그래서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어서 수분이 많은 채소 같은 쓰레기들은 따로 모아가는 것 뿐이에요. 일부는 잔반으로 쓰겠지. 가축들을 키우는데. 근데 그 잔반을 하면 우리가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어. 음식물 봉투에 담아져갖고 밖에 내다져 있죠. 다 쉬고 상할 거 아니야. 그 돼지한테 못 씁니다. 그래 먹이면 안 돼. 그러니까 그 탈라지. 수분이 많은 쓰레기를 따로 모아서 처리하려고 아. 일반 쓰레기랑 분리시키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라고 표현했던 거야. 근데 그걸 구분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것만 하시라. 왜냐하면 뼈나 껍질에다가는 수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쓰레기 배출하면 되거든. 이 개념을 모르니까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좋은 의견이 하나 올라왔습니다. 뭐. 윤석열은 분야별 깡통이라고. 딱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?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에서 한 말이 이거예요. 윤석열 환경 공약은 코멘트하기 어려울 정도로 암담하다. 근데 캠프에서 여기는 임명장도 많이 날리고 하는데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약이 나왔다는 거는 뭐 시민단체나 이런 것과 전혀 접점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캠프 내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환경시민단체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는 안 나왔을 텐데. 그러니까 이 보수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죠.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일종의 비용 문제로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요즘 트렌드가 뭐지? ESG가 유행인데 ESG의 E가 그 환경 에코잖아요. 그러면 이 요즘 이렇게 트렌드한 거니까 뭔가 공약은 내야 되네. 그래서 검색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는 캠프 없어? 캠프에 그 뭐 싱크탱크나 이런 건 없어? 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험한 인물이 된 거죠. 그러니까 뭐 다른 분야를 떠나갖고 탄소 중립은 한국이 이명박근혜 때문에 너무 늦게 갔단 말이에요. 예. 한 7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알려져 있어.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탄소 중립은 해야 돼.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안 하면 기업들이 이제 수출을 못하는 지경까지 와야 되고 수출을 꼭 해야 되면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내야 돼. 수천억씩 내야 돼. 그럼 수출해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뭐 204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 같은 것들을 공약으로 내잖아. 예. 근데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는 계속 짓겠다고 하고 탈원전도 폐기하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게 이루어지겠냐고요.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자빠졌잖아 지금.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했으면 이런 환경단체들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게 문제지. 눈치 보면서 안 하는 거죠.
이러다 나라 망합니다. 지금 아까 국방 공약은 안 그래요? 사드 뭐 정상화에 이런 걸 저렇게 내지르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탄소 중립이 얼마나 이렇게 우리한테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그러니까 2027년 8년쯤이 되면 유럽도 미국도 탄소 장벽을 쌓는 게 지금 이미 이제 공언을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탄소 장벽이라는 게 단순히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여권 가지면은 지나갈 수 있느냐 이게 아니라 과거 보호무역 시대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관세를 그만큼 걷겠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탄소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제품, 그 시스템, 그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 그 FTA 국가라고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는 그 탄소 중립 약속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관세를 뭐 10% 15% 더 걷겠다. 최소한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, 15만 원 더 받는다.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뭐 FTA를 활용해가지고 경제 영토가 뭐 전 세계로 넓어졌다 하는데 그게 일시에 가격이 10%씩 올라간다고 생각해봐요. 아무리 K컬처, 뭐 K 뭐 문화가 아무리 유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격을 다 지불하고 구입할 만한 건 아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사실은 국민의힘 전 정권들이 다 망쳐놓은 거예요. 한참 그 시대적 추세로 따라가야 되는데 4대 강파가 자빠졌고 막 개념도 없는 막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장저경제 한다고 하는데 한 게 없는 상태. 그러다 보니 너무 늦어버린 거지.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뭔가 좀 무리해서라도 좀 탄소 중립으로 빨리 가겠다고 하니까 소위 조중동이 아무 대안도 없이 그냥 까는 상태. 거기에 정확히 영향을 받은 윤석열이 뭐 다 이렇게 탄소 중립의 개념 자체가 전혀 탄소 중심이라고 했나 맞게 썼었지. 맞아요. 그런 모자란 자가 대한민국 후보라는 게 언론들이 아무도 알리지 않고 있잖아요. 지금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윤석열하고요. 윤석열 자체가 뭐 토론에 나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후보랑 이현식의 이야기 붙으면은 정말로 아는 사람만 아는 윤석열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저거 진짜 무식하네 라는 소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지가 한 말 토론에 뒤집을 거야? 그러면 뭐 석탄 발전소 이런 거 없애겠다고 또 말 바꿀 거야? 아니잖아요. 우기다 보면 자기 말에 자기가 걸려 넘어진다고.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소위 보수 정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. 끔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